예, 오바마 대통령이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만델라 대통령의 백돌 그 행사 참석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스트롱맨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스트롱맨은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트럼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잘난 체하고 미국을 자기 손안에 넣어가 쥐락펴락하는 게 옳지 않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체제면은 의회도 있고 행정부처도 있고 이야기 들을 때도 많고 한데 자기 마음대로 대외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좌지우지하고 지금 유럽에 가서는 유럽 수시 놓고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자기가 오바마보다 몇 배로 더 잘 하겠다 해놓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쑤셔가지고 또 미중 전쟁 무역전쟁까지 지금 이렇게 놔놓고 뭐 하여튼 오바마 눈으로 보면 만만치 참 마음에 드는 게 없죠. 물론 트럼프도 오바마를 어마어마하게 내리깔았어요.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뭐 오바마에 대한 이미 지나간 대통령인데 비난을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이 했어요. 제가 미중 전쟁을 얘기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얘기하면서 왜 오바마의 만델라 대통령의 축하 연설을 얘기하느냐. 컨셉트는 스트롱맨입니다. 이 스트롱맨은 트럼프뿐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의 스트롱맨, 특히 동북아에 있는 전부 스트롱맨이에요. 한국만 제외하고. 아베? 뭐 지금 사학재단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아베만한 리더십, 아베만한 어떤 독재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롱맨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베 이코노믹스로, 아베노믹스로 지금 뭐 그래도 과거 20년의 그 불경기에서 일단은 벗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푸틴 트럼프보다 더 스트롱맨이죠. 김정은 세계에서 김정은을 따라갈 스트롱맨은 없죠. 어쨌든 독재죠. 그거는 스트롱맨보다. 그 옆집에 있는 중국, 옆집이라기보다 윗집이겠죠. 중국 스트롱맨입니다. 오바마의 스트롱맨의 언급은 결국 이 스트롱맨이 자칫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끌어가는 그 위협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시진핑의 스트롱맨, 1인 스트롱맨이란 얘기가 정확하지 않겠군요. 그 스트롱맨의 연장선상에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1인 독재 체제 때문에 미중 전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은 일단 중국이 먼저 항복하지 않을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시진핑 주석이 2기 재임이 됐죠. 2기 체제로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꾼 게 뭐냐. 국가 주석의 임기를 없앴어요. 원래 중국 헌법에서는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아예 임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해오던 상임위 의원을 통한 어떤 집단 지도 체제를 없애는 1인 독재 체제로 바꿨어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치 경쟁자들을. 1인 독재 체제로 일어서고 난 뒤에 자기가 한 일성이 뭐냐. 2050년을 목표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다시 말하면 2050년까지 자기는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김정은한테 배운 거죠. 김일성, 김정은한테 배운 거죠. 신격화하는 이 운동을, 활동을, 뭐 지침을 아주 가속화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 신격화해가 가는 자기가 절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다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반작용 내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4일 날 상해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이 젊은 여자분 29살 먹었던 여자분 둥야오충이라는 여자가 시진핑 홍보물 시진핑의 사진에다가 먹물을 칠하면서 독재 정치를 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시진핑의 독재 폭정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먹물 퍼붓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자기 셀카로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덜불처럼 확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동안을 이 중국 당국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12일 날 북경에서 그 중앙 관리들이 제일 많이 집결해 있는 지역에 우리 한자로는 서성구에 서쪽에 있는 성구역이라는 데에 시진핑의 간판을 다 떼도록 했습니다. 이 서성구라는 데가 중앙기관이 42곳에 있고 시 소속 기관이 377곳이 있는 곳이에요. 떼도록 했습니다. 이 간판을 떼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사실은 전직 주석들 전주석 장쩌민 뭐 후진타오 원자바오 주룽지 총리 같은 이런 원로 40명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탄원이랄까 무슨 구호를 외친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뭘 잘못하고 있냐.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도 무리지만 물론 그 뒤에 숨은 것은 마오쩌둥이 이런 1인 독재 체제로 망해가지고 중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게 등소평과 같은 개혁개방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로 왔어. 지난 30년간 집단지도 체제로 한 결과인데 그걸 네가 다시 집권해가지고 2050년까지 앞으로 향후 30년을 더 해먹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직 총리나 앞으로 정치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회를 다 박탈하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잘못된 거다. 일종의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후진타오가 아니라 시진핑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중국이 정말 강한 나라다. 미국의 패권 도전한다고 혼자서 네 힘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급도 없이 미국에게 무역전쟁을 맞대응하겠다고 선포한 거 중국 망하는 거다. 등소표에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 100년 동안 내 죽고 나서 100년 동안은 미국에게 감히 대들 생각 맞대응할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네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네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14억 인구들에게 머리에 심어주고 네 힘을 더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경쟁자들이 감히 나서지도 못하게 하기 위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가는 가운데에 내가 감히 미국 트럼프한테도 맞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게 지금 과연 미국하고 해서 중국이 이길 수도 없고 못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출혈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후진타오, 원자바오, 주룽지, 장쩌민이 다 그 등소평의 생각을 이어 사상과 정책을 이어서 바닥을 만들어 오면서 이루어놓은 경제 기반을 니 혼자 잘해가지고 이렇게 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기반 만들어 놓은 걸 30년의 경제 성장 기반을 미국한테 얻어 터지고 나면은 그루터기도 없어진다. 다시 향후 몇십 년간 재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미중 경제전쟁을 한다고 맞서느냐. 설사 기술 강국이 되고 우주 강국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페이스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설사 틀리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중국의 기본 생각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도강, 강한 것을 감추고 나가는 것이 중국의 발전 전략인데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나서는 이유가 네 힘이 강하다는 걸 국내도 보여주고 미국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14억 다 죽이겠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온 것조차도 망할 수가 있다. 중국 경제가 지금 30년 계속 발전해 오다가 시진핑은 한 번 더 껑충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껑충 뛰기 위해서는 과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할 때보다도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빚도 어마어마하고 부실 채권, 부실 채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국 이게 뭐냐면 정부가 돈 찍어내가지고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놓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아는 사실 상당 부분 썩어갈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내실을 다지고 무역 중심화 해가지고 30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어가 전 세계 팔아먹던 거에서 내수에도 신경을 좀 쓰고 안에서 빈부 격차가 너무 커지고 지금 인터넷 발달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어떤 현재 리더십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좀 위태로운 상황도 다 다져가면서 살펴가면서 시간과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혼자 잘난 체 지금 가다가 중국 다 망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시진핑으로는 4일 이상의 빌딩에 시진핑 사진에다가 화보에다가 먹물을 칠한 이 여자분 뚱야오충의 행동이 29살 먹은 여자가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저는 혼자 행동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배후 정치 세력이 있거나 최소한 우리로 치면 노조 같은 세력이 있거나 분명히 뒷받침해주는 지금 구금됐다고 하는데 혼자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이 시차별로 보면은 원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나 이 여자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인터넷에 확산됐을 때의 그 반응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시진핑의 이런 독재에 대한 중국의 반감이라는 것은 독재 체제의 가속화에 대한 신격화에 대한 반감이라는 건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걸 느꼈기 때문에 사진 다 내려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자기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뭐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보고 하여튼 국내 정치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정말 호의적인 그리고 덕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외교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기반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시진핑 앞길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마구마구 팽창 정책을 벌이고 마구마구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던 걸 지금쯤은 다시 말하면은 재고를 하면서 앉아서 국내 정책, 내실화, 그리고 선배, 선임, 총리, 주석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다 중국 정치라는 게 상무위원 체제로 집단 체제로 갔다는 것은 자기 파가 다 있다는 거죠. 자기 파가. 우리로 구태여 비교하면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옛날 대중선생, 상도동 계열 이런 자기 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 정치에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정치적인 그루터기는 굉장히 튼튼한 그루터기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그루터기를 갖고 있으면서 상무위원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파에 힘을 계속 가지고 키워나가면서 다른 상무위원 그리고 다음 주석될 사람한테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견제했는데 지금 1인 독재 체제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조차도 다 없어지는 불만이 있고 이 선임 주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파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소요를 일으키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혼자서 맞대응할 수는 없지만 연대해서 밑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마디로 말해서 위협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쫓겨나고 이게 아니라 야 국내부터 일단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30년 정치를 해먹으려고 하면은 미국하고 맞대응해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집토끼뿐만 놓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안에서의 내란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꼭 전쟁이 아니라도 이 패권 다툼, 정치 다툼이 일어나겠다. 세력 다툼이 생기겠다. 계파 싸움이 생기겠다. 이러면 안에 중국 내에서 내 위치 자체가 먼저 흔들린다. 트럼프하고 싸우다가 자칫하면 중국 내에 내 위치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미중 전쟁 시작할 때부터 중국은 떨떠름한 거예요. 싸움이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제가 전에도 비유를 했지만 미국은 둘 다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미국 뭐 큰 소리 치고 우리는 경제도 잘 나가고 뭐 어쩌고 얘기가 사실은 뭐 내년만 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채굴 능력으로 그대로 가면 내년만 가면은 연간 미국이 1,18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뭐 경제나 뭐 군사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잽이 안 되는데도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미중 전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알면서도 그 싸움 하면은 중국은 북한은 참 미안합니다. 미국은 손가락 잘리는 상처를 받으면은 중국은 손목 날아가는 전쟁인 줄 알면서도 시진핑이 마치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맞서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트럼프하고 악수하면서 회담을 할 정도 대단한 입장이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인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들은 끽소리 말고 나 따라와. 유일영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국내 정치용인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똑같습니다. 시진핑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트럼프가 자 무역전쟁 하자 하니까 시진핑이 그거 좋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처음에 340억 불 추가적으로 160억 불 더 나가서 2천억 불 얘기하니까 저는 돈으로 관세로 때리겠다 하니까 우리는 관세 더 안 붙이고 보복하겠다. 관세 더 안 붙이고 보복 그건 계속 그렇다고 미국이 그래 너희들이 관세를 안 붙이니까 우리가 손해가 덜 나니까 그래 너희들 받아들이겠다. 아닌 거라는 거죠. 중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규모로 봐도. 경제 규모로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사실은 GMP 개념으로 보면은 국가 총생산 개념으로 보면은 중국이 더 큰데 왜 경제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 더 크다고 하냐. 경제라는 건 GDP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기술력이랑 군사력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시진핑이 칼을 뺐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후진타오나 장점이나 원자바오 이런 사람들 주룽지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싸움 해가지고 잘못하면 중국 자체가 다시 한 30년 후퇴할 수도 있는데 이 짓을 왜 하냐. 쇼하지 마라. 니 혼자 잘난 체하고 1인 독재 체제로 안 가라. 가지 마라. 그리고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낮추라.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재고를 해라.
이게 지금 가장 큰 도전이다. 죽을 줄 알고 왜 기득하느냐. 네가 국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절대 권력이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미국한테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스트롱맨, 강한 남자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의 독재적인 정권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이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트럼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독재적으로 정권을 꾸려가는 사람 말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생존할 수 없다. 언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라는 메시지를 오바마는 지금 던진 겁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아프리카 저 밑에 내려가서 시진핑도 그 연설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발전하고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려면 민주주의 이상은 더 없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그 체제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아주 독재 체제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항복할 거다. 뭐 시진핑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 내부 다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꼬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 꼬리 내리는 방법이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우리가 후퇴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 가장 급하게 원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 제재를 전에보다 훨씬 더 강하게 고삐를 조여주는 식으로 미국에 협조하면서 꼬리를 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뭐 사실 무역전쟁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껴안아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 미국에 대응하겠다라는 그 근본 전략까지를 수정해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내부에 있어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스피드와 거기에 대한 반감 이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은 뭐라고 할까 소용돌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확산적으로 스노볼링 눈사람 굴리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간판 몇 개 내리는 거고 그 원로 정치인 몇 명이 얘기하지만 이 사진 한 장 먹물 뿌리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확산된다는 건 젊은 친구들은 중국에 살지만 시진핑 씨가 이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 옛날 공산주의 때는 없었던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또 뭐 소위 말하는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수민족 중에도 신장 위구르 완전히 딴 나라예요. 티베트 딴 나라예요. 이런 국가들이 전부 독립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문제까지 확산되면 시진핑이 정말 중앙 집권 권력 체제로 옛날에는 상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서 야 너는 그쪽 지역 맡아 통제 너는 해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노볼링 눈사람 식으로 커지는 눈 굴리기 식으로 커지기 전에 시진핑이 먼저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큰 문제가 되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일단은 먼저 꼬리를 내릴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그러니까 지잘난 채 꺼낸 칼이 자승자박이 아니라 자살골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진핑이 깨달을 겁니다. 자, 우리 박정은 님이 저 대변인까지 해주시네. 구독과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정은 님도 해주시고 동아 님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홍보원까지 나서서 좋은 역할을 진짜 제가 이 방송을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이 중앙방송국으로 지금 만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어째 요새 좀 많이 저조합니다. 집단적인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걸 느끼고 또
페이북이나 이 동영상을 보니 저를 희한하게 희화화하고 명예훼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막 굉장히 지금 많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야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야 없지만 반드시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소신 하나로 시류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인기 영합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보는 국제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얘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두세님, 그런 게 있으면 안내 바란다고요? 따로 전화하세요. 제가 수천 개를 드릴게요. 저를 비난하고 명예훼손하고 뭐 하여튼 희한한 문구들도 다 있더라고요. 네, 지난 6월 25일 6일 26일에 지난달 26일에 뭐 이제야 말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한 3편을 내봤는데, 그걸까 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다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낸 것을 악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 뒤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또 응원하고 악용하는 세력이 또 있더라고요. 자, 뭐 개인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유튜브지만 이건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힘든 고비를 가고 있는 이유가 뭐 제 내용에 충실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잘난 체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소신과 자부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분의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방해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좀 웃으면서 하면 좋겠죠?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